도 얘기를 했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형 데이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저희 엑셀 파일에 행과 열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부분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수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는 뭔가 정형화되기가 어려운 뭔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등이 비정형 데이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위에 타이핑하는 거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여러분? 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연구하는 분들은 정형 데이터는 대부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썼어요. 굳이 딥러닝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딥러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블랙박스 구조이고 사람이 하나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은 딥러닝을 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뭐죠? 수치 데이터도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구독자의 수, 영상의 수, 댓글의 수. 그런데 우리는 댓글 원본도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형과 비정형이 혼합돼 있어요. 요즘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 혼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머신러닝을 쓴다, 딥러닝을 쓴다 이런 경계가 없어졌고 심지어 정형 데이터인데도 딥러닝을 써가지고 성능이 잘 나오는 사례도 엄청 많아요. 비정형 데이터는 원래 많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데이터셋에 제일 적합한 알고리즘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머신이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뭘 러닝할까요? 네, 패턴. 그죠? 데이터 샘플이 엄청 많으면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어, 러닝을 하고 또 고유한 특성 요런 것도 러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요런 거를 뭐 future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모르는 미래의 분류라던가 혹은 예측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못 하느냐? 딥러닝도 하죠. 요거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에 러닝이에요. 러닝. 자, 러닝. 그래서 러닝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기계가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고 데이터 샘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부터 들어가는데 머신러닝이 크게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도 보여주겠지만 분류라고 하는 게 있고 예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분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류에서 헬로 월드 수준의 이그젬플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아일리스입니다. 아일리스. 자, 아일리스하고 이미지를 딱 클릭을 하면 도대체 아일리스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일리스는 결국에 꽃이라고 하는 것을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 꽃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인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이제 아일리스 꽃을 딱 보면 전문가는 대충 딱 보고, 이거는 아일리스 중에서도 세토사야. 이거는 아일리스 중에서도 벌시컬러야. 이거는 아일리스 중에서도 벌지니카야. 전문가가 등장을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샘플, 이 꽃이 랜덤으로 만약 2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00개를 전문가가 하나하나 분류를 하는데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품종을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계한테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런 형태로 엑셀 파일로 넣어줘야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요게 엑셀 파일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 각각의 행은 각각의 꽃을 의미하겠죠? 이 꽃이 만약에 10,000개가 있어요. 요 10,000개는 각각의 요런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는 이 패턴을 보고 얘는 대략 벌지니카야. 얘는 대략 벌시컬러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이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거를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엑셀 파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엑셀 파일에 있다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엑셀 형, 파일로 잘 정리된 건 정형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가 딱 갖춰져 있으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분류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교수님 저희 데이터가 텍스트긴 하지만 요 텍스트 데이터나 뭐 수치 데이터를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에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럼 머신러닝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데이터 전처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 포맷으로 되면 일단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정형 데이터이면 딥러닝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셋으로 결국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몇백 개가 되고 딥러닝 알고리즘도 몇백 개 꾸준히 나오는데 어떤 고급 알고리즘이 제일 성능이 잘 나올까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샘플이 몇 개이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 데이터 특성이 몇 개였어요? 4개 정도였죠. 예를 들면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이렇게 4개의 퓨처만 있어요. 그러니까 고차원은 아닌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 하나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퓨처가 몇백 개예요. 그럼 고차원이죠. 그러면은 고차원인 경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뭘 쓰면 성능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더라. 뭐 딥러닝 중에서 뭘 쓰면 대체적으로 잘 나오더라. 요런 팩트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하는 데이터셋에 꼭 그 알고리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몇 개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거 돌려봤는데 우리 데이터셋으로는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제일 잘 나왔다. 요렇게 테이블로 정리하는 게 결국에 연구 결과이고 논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조금 많이 찍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R&E 활동하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라고 한 적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아주 쉬운 이그젠플이지만 요거는 사진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자, 요 그림 딱 보면은 뭐가 딱 기억이 나요? 아, 이거는 아일리스 데이터셋인데 요 데이터셋이 요 엑셀의 행을 보세요. 몇 개가 있어요, 일단? 15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꽃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세팔 랭스와 세팔 위드스와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요 각각을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요 용어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퓨처라고 그래요. 퓨처. 알겠죠? 요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특성 중에 4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퓨처는 다른 용어로 attribute 혹은 measurement, dime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차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퓨처가 굉장히 개수가 많은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디멘전을 대략 20개 정도는 고려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는 기준의 데이터 샘플이 요 1이 만약에 각각의 영상이에요. 혹은 각각의 유튜브 계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영상을 몇 명이 봤는지 조회수,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은 몇 개인지 댓글의 수, 영상의 댓글을 저희가 뭐 TF, IDF라던가 이런 시각화를 좀 해봤더니 결국에 중요한 특성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죠. 요 특성의 개수와 특성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저랑 같이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가 확장을 할 거예요. 댓글 중에서도 긍정적인 단어의 수, 댓글에서도 부정적인 단어의 수, 댓글에서 각각의 공격 유형을 표현해주는 단어의 수. 그러면은 이런 숫자 말고 댓글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성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제는 아일리스라고 하는 꽃의 품종을 분류하기 위해서 보여준 아주 베이직한 이그젠플이지만 대부분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 주제에 이 각각의 퓨처들이 뭔지를
저희가 직접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공격 유형별로 영상들이 따로 있는데 이 영상의 개수가 지금 엄청나죠? 150개가 아니고 적어도 1만 개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풀 수가 없고 엑셀 파일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기계가 자동으로 분류를 시켜야겠구나.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를 사진지라고 하고 한 이유는 요 각각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자, 졸지 마시고 샘플 혹은 인스턴스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아예 암기하시고 요 퓨처를 attribute measurement dimension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라벨이에요, 라벨. 라벨. 그럼 교수님, 사실 실생활의 데이터는 뭐 이러이러이러한 패턴을 가질 때 얘가 세토산지, 이러이러한 패턴을 가질 때 벌시컬러인지 이런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가 더 많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는 라벨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각각의 데이터를 영상이라고 해봐요. 이 영상이 그래서 선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인지도가 높은가 안 높은가,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우리가 라벨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영상이 인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뭐 고려할 거예요? 예를 들면 세팔랭스 자리에 좋아요의 수, 그죠? 조회수,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구독자의 수,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의 수, 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댓글 중에서도 이 비디오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연관도가 높게 달린 댓글의 수, 왜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수치값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수치들이 어떤 패턴일 때 결국에 얘는 인지도가 높은 영상이다. 이렇게 라벨링을 할 거고 그게 아니고 다른 패턴이면 인지도가 낮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겠죠. 자, 우리 데이터에는 라벨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죠? 분류를 할 때 일단 라벨링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분류 라벨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겠죠. 맞죠? 그 부분을 일단은 같이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머신러닝에서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볼게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15개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이미 다 라벨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기계한테 이거를 넣어가지고 기계는 결국에 뭘 학습하는 거죠? 뭐 5살, 6살짜리가 처음에는 물건을 이게 뭔지 모르다가 부모가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물건이 아니어도 유사한 물건이 나타나면은 저건 강아지야, 저건 개야 이렇게 맞추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우리 눈에는 15개의 꽃이 있지만 또 새로운 꽃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꽃을 가지고 왔을 때 기계가 맞춰요. 151번째 꽃, 152번째 꽃을 맞춰요. 어떻게 맞출까요? 기존의 150개를 가지고 학습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패턴이면 벌시 컬러야. 이러이러한 패턴이면 세토사야. 요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델. 그래서 그 모델을 딱 기계가 가지고 있으면 이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의 이런 패턴이랑 비슷하니까 얘는 벌시 컬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적어도 1만 개를 가지고 모델을 돌려놓으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기계는 정확도 90으로 정답을 내뱉어요. 만약에 그럼 교수님 1만 개까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150개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모델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답변해 볼까요? 150개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이 모델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50개의 패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이 세상에 엄청난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작은 150개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정확도가 높지 않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화돼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일반화돼 있지 않다. 이 일반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패턴을 지능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적어도 데이터는 8,000개, 평균 1만 개 정도는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와도 그 패턴 안에 다 걸리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때 전체 데이터에서 70개만 가지고 모델을 돌려요. 7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만 개의 우리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1만 개의 70%는 몇 개예요? 7천 개만 가지고 모델을 돌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천 개를 가지고 진짜 이 모델이 의미가 있는지 정답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머지 3천 개에도 라벨링이 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 7천 개를 가지고 돌린 모델에서 3천 개를 테스트했을 때 모델이 내뱉는 값이랑 정답지랑 차이를 보는 거예요. 오차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응, 응, 응. 그렇게 해서 기계는 70%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나머지 30개를 가지고 정말로 이 모델이 맞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해 놓으면 아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얘가 이 모델이 주는 답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복잡한 뭔가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전에 말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머신러닝이 뭔지, 그 다음에 딥러닝과의 차이점은 일단 뭔지,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특히 라벨링이 있는 분류, 헬로 월드 수준의 아일리스 데이터셋 이그젠플을 쉬운 그림과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